일본이 천년된 기업이 11개? 식당이. 예, 그 다음에 또 500년 된 식당이. 예. 250개. 250개. 그다음 100년 된 식당. 200년 된 식당이. 예. 학습이에요. 세습 문화가 있었어요. 2000개. 서민하고 예. 귀족과의 100년 된 관계가 식당이 굉장히 3만 개나 떨어져 있고 3만 개. 서민은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100년 절대 이상 없었죠. 넘는 식당이 그리고 12개. 12개밖에 안 된다고?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을 그냥 부여받았어요. 전쟁이 났잖아.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초토화됐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대대선선 해야 돼. 근데 110년 그런 문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식당 자기 의지랑 관련이 없죠. 사실 재능이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들은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그래서 사무라이가 동네에 이제 길에서 딱 지나가는 거야. 어깨 딱 펴고 지나가겠죠. 하면 서민이 사무라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왜냐면은 사무라이는 사람을 죽여도 면제권이 있었거든요. 서민들은 그냥 심심하면 죽였대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보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리고 사무라이가 앞에서 다 온다고 생각해봐요. 자, 걸어오죠. 칼 딱 차고. 칼이 어디 쪽에 있겠습니까? 그 왼쪽에 있거든요. 하면 칼 반대쪽으로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자치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이제 다 나와가지고 오늘 우동 한 그릇 먹어볼까? 우동집에서 야, 우동 만들어봐. 먹었는데 마음에 안 들죠? 죽여버려. 근데 이제 극적인 예를 들자면은 사무라이가 전쟁에 나가죠. 칼싸움하러.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칼 쟁쟁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칼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만든 칼일 거고 저 사람 칼도 제일 잘 만든 칼이겠죠. 자기 동네에서. 그러면 이제 두 기술의 대결인 거예요. 쟁쟁쟁 하는데 어느 하나는 부러지겠죠. 몇 개 딱 부러져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살아가지고 고향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장님이 바로 찾아가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리지. 바로 확 죽이는데 그 죽는 모습을 본 그 대장장이의 가족들, 자식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안 부러지는 칼을 만들어야죠. 아, 잘못 만드니까 죽네.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복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죠. 뜨거운 심장이 나타나겠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근데 일본의 열심히라는 뜻은 우리 열심히보다는 매일이에요. 왜냐? 한자로 일생일명이에요. 이쇼켄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목숨을 바쳐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무라이와 서민과의 관계가 너무 십자로. 그래서 그런 장인정신 문화가 옛날에는 악성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천년된 가게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 금수저겠죠. 여기 이제 일본의 장인 기술력의 근본 그런 옛날 사무라이 문화. 일본은 그런 전통적이고 그런 기술이 높은 그런 기업이나 가게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기업 재벌이죠. 그 후지산 밑에 가면은 천년 넘은 료칸이 있어요. 료칸. 일본 최고 서비스입니다. 예약이 한 10년 이상 밀려 있어요. 볼까요? 10년, 20년 진짜 밀려 있어요. 최고의 서비스. 10년 이상 된 료칸. 가게는 거름해요. 하나에가 빠졌어. 근데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들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집단이거든요. 나 사무라이다. 최고다. 근데 사무라이하고 싸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의견이 안 맞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결을
근데 대결을 뭘로 하냐면 목검으로 같은 편이 목검으로 이렇게 먹고 누가 지죠? 그러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빵 날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살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 사무라이다, 졌다, 자존심에 금이 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복 자살 문화가 그렇게 나옵니다. 할복. 근데 할복하는 방법이 원래 사무라이는 칼을 2개 차고 다닙니다. 긴 칼, 짧은 칼. 이 짧은 칼로 할복을 하겠죠. 내가 팍 찌르잖아요. 팍 찌르는데 찌르는 게 끝이 아닙니다. 끄어야 돼. 쫙 찌르고 한 번 쫙 끄어야 돼. 근데 한 번 끊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까지 가요. 한 번, 2번, 3번. 디귿자로 끄어야 돼요. 그러면은 뚜껑이 싹 열리겠죠. 그럼 내장이 싹 쏟아지겠죠. 거기에서 이 사무라이의 자존심을 볼 수 있다 했어요. 우와. 근데 여러분, 칼로 배 찌를 수 있어요? 아니요. 자, 근데 완전 나는 자존심 기쁜 아이다. 한번 찔러. 찌르는 거는 찌를 수 있겠지. 근데 찔렀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포기한 이 사무라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2번, 3번 어떻게 끊어집니다.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괜히 찔렀다가 아파요, 못하겠어요, 오늘 사나운 꼴이 됩니다. 이건 사무라이 문화에서 용납을 못해. 그래서 할복 문화가 바뀌어요. 어떻게? 목을 잘라. 목을 잘라. 목 잘면 깔끔하죠? 한 번에 고통스럽지도 않고 자존심을 지키고 죽을 수 있어요. 목은 내가 못 자르죠? 누가 잘라줘? 누가 잘라주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라이다. 내가 지금 할복할 거다. 내 목 누가 잘라줘? 친구. 내가 제일 신뢰하는 친구. 그 친구야, 네가 칼도 잘 쓰고 내 오래된 친구니까 네가 내 마지막을 장식해라. 알겠다 친구야, 잘 가라. 깔끔하잖아요. 대신 잘라주는, 목을 대신 잘라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가장 신뢰하는, 내 목을 잘라줄 수 있는 친구 뭐랍니까요? 뭐랍니까? 절친이라고. 절친. 아, 그래서 절자라고. 절친. 절친이 그런 사무라이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절친끼리 오셨죠? 목을 내줄 수 있습니까? 뼈있는 말일제. 이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냐면은 전쟁이 없어져서 몰락해요. 전쟁이 없어져서. 그리고 근대화가 되면서 신분 제도를 폐지합니다. H처럼.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은 뭐 해먹고 삽니까 이제? 할 줄 아는 거는 폭력밖에 없어요. 뭐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됐는데 이 자존심 된 집단이 칼싸움밖에 못하는, 폭력밖에 못하는 집단이 돈을 뭘로 벌어야겠어요?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는 이 신분제도 폐지하고 동시에 폭력단처럼 바뀌어버려요. 폭력단이 되면서 뭘로 돈 벌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자, 강패단. 첫 번째는 도박입니다. 도박. 그래서 일본 도박 문화가 엄청나게 활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박은 유럽에서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카드 게임이에요. 이 카드를 3장을 뽑아서 이 3장의 합한 숫자의 뒷자리가 낮을수록 지는 것, 높을수록 이기는 것. 3장 뽑아가지고 제일 낮은 숫자 나오려면 조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만 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을 조합하려면 숫자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3, 8, 또 뭡니까? 9죠. 3, 8, 9 하면 20이죠. 그럼 뒷자리 0이죠. 제일 낮은 숫자. 그래서 3이랑 8이랑 9가 제일 안 좋은 패예요. 이 게임에서는. 이게 화투입니다. 화투. 처음 화투 룰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3개를 일본말로 발음하면은 8을 뭐라는지 아세요? 3은
상이죠. 또 삼은 또 다른 발음으로 바꾸면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구는 Q라고 해요. 팔은 하찌인데 발음으로 또 원래 한 한자에도 발음이 한 10개씩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입니다. 야. 팔을 야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839 야쿠자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패가 되는 거예요. 야쿠자라고 하는 중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카드 게임이 일본 그림으로 변경되면서 카드를 판 회사가, 파투패를 판 회사가 닌텐도예요. 닌텐도. 슈퍼마리오 만든 회사 있죠. 거기에 처음에 파투패 만든 전회사예요. 그리고 야쿠자가 도박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가 되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근대전쟁. 태평양도 있고 중일전쟁, 러일전쟁 하죠. 그때 일본에서 생산된 유효 물품 군인들 중에 마약성 진통제 뭡니까? 몰핀이에요. 몰핀이 이제 일본에서 막 생산하거든. 그 재료를 빼가지고 야쿠자가 만든 마약이 히로뽕. 마약왕 그 영화 보셨죠? 송강호. 제일교파하고 막걸리 하잖아요. 일본이 그때 당시에 마약 엄청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마약 생산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없어 마약이. 근데 사람들이 마약 같은 그런 약이 필요해. 막 기분이 좋아지든지 몸이 막 활발해지는 그런 약. 그래서 나온 약이 바카스. 일본 거 리포비탄이라고 하는 바카스 원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업할 게 없으니까 다시 도박으로 넘어와서 야쿠자가 만든 게 바치코. 그래서 파칭코 산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딱 그 파칭코 산업과 동시에 분쟁이 생겨요. 어디하고? 제일교포하고 야쿠자하고. 제일교포가 한국에서 일본 끌려가 살았잖아요.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일교포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게 조청년, 북한 계열. 조청년 계열에서 자기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대립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제일교포들이 팔았던 음식이 야끼니쿠예요. 고기. 일본 사람은 고기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야끼니쿠, 곱창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곱창 버렸거든. 곱창을 버렸어요. 먹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곱창 이름이 호르몬이에요. 곱창을, 일본 곱창을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호르몬 뜻은 버리는 물건이라는 뜻이야. 호르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르몬 맛있죠? 그래서 야쿠자하고 제일교포 대립이 생겼는데 결국에 이제 폭력단끼리 붙은 거예요. 따지고 교포 폭력단하고 일본 폭력 붙었는데 결국에 교포가 이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의 폭력단의 우두머리들은 싹 다 교포입니다. 교포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교포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뭐죠? 빠칭코 산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칭코 사장들이 다 교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포들은 일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부자들이 많아. 그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손정이에요. 아버지가 빠칭코 기업 회장이에요. 안 망했어요. 지금 뭐 투자를 엄청 쿠팡 거의 대부분 손정이 걸걸요. 그래서 이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빠칭코 회장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사람 머리도 좋아. 하버드 나왔거든요. 하버드. 미국에서 미국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업하기 돈 주세요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했냐면은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휴대폰. 처음에는 통신사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거, 조금 질 낮은 거 있죠. 옛날에 우리로 치면 019 같은 거 그런 거였는데 한순간에 1위로 올라가요. 왜일까요? 미국물이 먹어서 그래요. 미국물. 미국에서 뭐를 가져와? 아이폰을. 아이폰이 미국에서 쫙 출시가 됐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독점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뜨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님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일본 세계 서열 1위입니다. 세계 서열 1위.
그리고 7위쯤에 빠친코 재벌 제일교포가 있습니다. 7위쯤. 아무튼 교포들이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포들이 힘들 때 우리가 못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단체는 민단이거든요. 민단은 교포한테 지원이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좀 더 잘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포, 북한 교포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한국 교포도 북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대요. 만나보니까. 근데 지금은 또 한국이 또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튼 일본 교포들이 힘들게 일본에서 살아가지고 성공해서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빠치코에도 돈 벌었고 고깃집 차려도 돈을 벌었고 삼나물에 전부 이상하게 되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고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팀이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40개 정도 50개 정도 될 거예요. 4, 50개. 그 토너먼트에서 1등 뽑는 거예요. 일본은 몇 개 있냐면은 3,000개 있어요. 야구팀이 그 토너먼트를 1등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최고지죠. 그 교토국제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계열 교포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가 이제 한글로 올려 퍼진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교포들이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 성공했습니다. 근데 교포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던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 국적을 줬던 외국인들의 국적을 빼앗았거든요. 너희들까지 챙기지 못하겠다. 이제 나라가 망했다. 너희는 다시 외국인으로 돌아가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이제 받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적이었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너희 나라 국적 다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조선은 멸망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교포들 중에는 두 부류잖아요. 북한 계열, 한국 계열, 남한 계열. 이 두 부류가 남한 계열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는데 북한 계열은 북한 국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일본에서 인정을 안 해줬거든. 근데 나는 고향이 북한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 고향은 북한인데 대한민국 국적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디 국적 받을래? 너희는 일본 국적으로 못 산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 고민 끝에 일본에서 해결한 방법이 그냥 예전 국적으로 돌아가라. 예전 국적 뭡니까? 조선이 돼. 조선적이 돼. 조선족이 아니고 조선적 신분이 돼.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일본 내에서 조선적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못 가. 북한도 못 가. 일본 내에서 외국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조선적. 근데 그 세대가 흘러가면서 북한 국적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기존의 국적을 받은 사람은 못 바꾸고 새로 태어난 자식들은 북한의 국적을 받아요. 북한 국적으로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옆으로. 그래서 이제 그 조청년에서 꼬시는 거예요. 너희 자식 놓으면은 북한에 유학 보내라. 북한 너무 평화롭고 천국 우리가 교육 다 시키고 잘 키워가지고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줄게. 보내. 그래서 만경봉호를 띄우는 거예요. 아오모리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북한으로 북송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북송 사업. 근데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가 약간 걱정되죠. 그냥 북한 가면 편지 써라. 편지. 아버지 저는 잘 지냅니다. 북한은 너무 천국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대신에 상황이 다르면은 세로로 써라. 상황이 우리 생각과 맞으면 가로로 써라. 뭐라고 왔겠습니까? 세로로 왔지. 그래서 생이별입니다. 생이별.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때 뺏기고 나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데 어떻게 만나지는 못해요. 소식은 듣는 거야. 뭘로? 중국을 통한 택배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80년대 90년대 비디오 카메라로 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보내고 자식들도 자기들 찍어가지고 보내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조선적.
여러분 내리시면 우리 계곡길로 해가지고 싹 걸어갈 겁니다. 계곡길 뭐 미끄럽지 않고 뭐 안전하니까 싹 걸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병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은 금방 끝납니다. 조금 시야를 넓게 공기도 많이 마시고 천천히 이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계곡길을 지나가지고 계단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이 도로길로 올라오거든요. 그 딱 올라오면은 삼나무가 쫙쫙 뻗어 있는 포토존입니다. 거기서 삼나무 뒤로 배경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잘 나오거든요. 그거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우선 사진 하나씩 다 찍고 가십시오. 차가 계속 달리는 길입니다. 차도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도착하면은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시원한 폭포는 한번 보고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유황의 효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숫자가 10만만 돼도 쓰거든요. 유황은 네, 일단 10만 사람은 못 만들려고요. 먹습니다. 10만 되면 얼마나 고기 그래서 99.9% 정제를 해가지고 10만 대- 동물 사료로 되면- 사용해요. 광고도 좀 동물 사료 아니, 지금도 사용하는데 광고는 나와요. 유황은 원래 효과가 방법이 뭐냐면은 나와요. 소염, 진통, 염증 없애고 진통 한 제거 100만은 돼야 돼. 100만. 요거를 MSM이랑 10만 되면 염증하고 연예인들이 통증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 유황을 먹은 오리는 쉽게 말하면 고기가 깨끗해진대요. 깨끗한 고기를 먹는 효과가 유황오리의 효과래요. 유튜브는 연예인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황오리 사료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그 유황 재배지 가니까는 어떻게 뭐 페이스 못하나 한번 물어보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황오리를 키우는 비율 자체가 그런 이유예요. 깨끗한 최고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이 황을 많이 써요. 황을 식물에서 추출합니다. 인간 몸에 황이 제일 많은 장기가 심장이에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황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효과가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염증이 안 걸려요. 암이 없습니다. 심장은 원래 그랬어요. 황 때문입니다. 황. 그래서 인간은 황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식물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식이유황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먹냐면은 호간원 먹죠. 호간원 아시죠? 만기 호간원. 그게 식이유황이에요. MS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관절 무릎만 안 아픈 게 아니고 목, 허리, 어깨, 손가락 마디마디 염증까지 싹 다 빼주는 거예요. 이게 MSM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노벨 화학상 받았습니다. 아, 호간원이 그랬어. 관절염, MS. 그러니까 여러분 관절은요. 제 친구 중에 부산에 그 의사가 한 명 있어요. 관절 정형외과 의사인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치 먹으면은 낫냐 물어봤어요. 안 낫는데요. 안 나요. 왜냐면은 관절은 마모되면은 재생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윤활작용은 될지 모르겠는데 나을 수는 없다 친구야. 근데 MSM은 또 다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아예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염증이나 통증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MSM을 먹고 안 아프죠? 운동하고 살 빼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일본 노인들이 자기의 관절을 관리하는 그 방법이에요. 운동하고 살 빼. 나도 살 MSM, 빼.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프로테오글리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먹어주면서 운동하고 살도 빼주고 근육량 늘리고 그래 인간 고집병입니다. 두 발로 우리밖에 안 걷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이 그대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관절은 내가 젊을 때 20대 30대 때 완성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이 더 쪄 있잖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 있고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고집병입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다니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은 노화는 3배 지속돼. 3배 빨라졌어요. 3배. 일본 노인들이 이거를 잘 알아요. 이제 자주 다녀야 되겠다. 관절약이 일본은 제일 좋아요. 쉽게 말해서 관절약은 제일 효과를 봐요. 먹으면 한 3일 만에 안 아파지거든. 단풍길이네 여기가. 관절약. 단풍길. 면세점에 있습니다. 1년치 한 돈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면세점이 단점이 이거예요. 대량으로 팔아요. 대용량으로 팔아요. 근데 지금 가는 면세점은 외국인만 사용합니다. 외국인만. 일본 사람들은 쇼핑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대형 제약사에서 만드는 건데
함유량은 일반 약국에 파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MSM은 일반 약국에 안 팝니다. 그래서 관절량은 효과가 탁월합니다. 혹시 관절 안 좋으신 분은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이 이제 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1년치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1년치 1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9만원, 8만원. 호간은 한 달에 30만원. 호간은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근데 호간원보다 함유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엄청 바가지예요.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비타민 판다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원래 그 가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지. 요즘에 비타민도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하더라고요. 마시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뭐 8만원 비용이 비싼 거예요. 일본은 좀 합리적으로 파는 거예요. 따져보면. 질병이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특이한 게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 하천이. 와 이쁘다. 12,000개인데 비슷했네요. 12,640개 질병 분류되는데, 여러분 질병 중에 우리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 뭔지 아십니까? 염증. 잇몸 질환. 잇몸. 피나고 붓고 흔들리고 있죠. 이게 질병으로 들어가서 제일 많아요. 감기는 질병이 아니래요. 저절로 낫는 병이래요. 질병이 아니에요. 제일 치명적인 질병 뭔지 아세요? 걸리면 죽는 질병. 암. 뭐가 있겠습니까? 암. 광견병. 광견병. 광견병 걸리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100%. 살아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병 걸려요. 물 무서워하는. 그래서 물 못 마시고 못 만지고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공수병이랍니다. 공수병. 일본하고 한국은 없지. 동남아는 있습니다. 광견병. 조심하셔야 돼요. 야생동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견병. 가장 나쁜 질병 뭘까요? 난 이 병은 절대 걸리기 싫다. 뭐 있습니까? 치매. 요새 치매가 많아요. 장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많아요. 나이 들면 치매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거는 혈관이에요. 혈관 질환. 왜 나쁜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암하고 혈관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사망까지 나는. 근데 암보다 혈관이 일단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비교를 하자면은 극적으로 할게요. 내가 암 걸렸다고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용하여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키우는 새끼를.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 죽겠지. 근데 혈관 질환 달라. 조그만서. 터지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은.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탤런트 여운계시 기억나세요? 네. 홍파담 암입니다. 9년 동안 투병생활 하거든요. 9년. 죽기 일주일 전까지 드라마처럼 싹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이렇게 여행까지도 올 수 있다. 제 손님 중에도 암 환자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혈관 질환 환자, 우리 부산은 롯데 아니겠습니까? 야구선수 한 명이 경기 중에 뇌혈관이 터집니다. 사지마비입니다. 11년 동안 천장 바라보고 죽어요. 어느 질병이 나쁜 질병입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래요. 천장 바라보고 있죠? 정신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데 정신은 그대로래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지마비에 걸려요. 뇌혈관이 펴서 사지마비에 걸려요. 왼쪽 눈꺼풀만 깜빡깜빡. 이걸로 책을 지어요. 책을.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 프랑스에.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근데 이 혈관 질환은 본인만 힘든 거 아닙니다. 가족도 힘들어요. 제가 혈관 질환이 가족 내력인데, 옛날에 제 어릴 때 기억,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중풍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지마비였어요. 할머니는 반신마비였어요.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국민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밥도 이 목으로 넣어주고 돌려주고 주물러주고 해야 돼요. 동생하고. 근데 밖에 나가 놀고 싶잖아요.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해줬다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면은 욕창이 생기더라고요. 엉덩이에 구멍이 진짜 이만큼 뚫렸습니다. 가족이 24시간 있어야 돼요. 2시간에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괴로운 질병은 아니고 가족 전체 다 힘든 질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심근경색 때문에 당신이 지금 불편하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힘듭니다. 암도 물론 무서운 질병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혈관 질환이 많아요. 식습관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면세점에서 뭐 사면 좋아요 하면은 딱 한 가지는 저는 추천합니다. 딱 한 개. 나또. 일본은 나또가 특산품이에요. 나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한국에 다 있겠죠. 나또는 일본만 있거든요. 아침에 나또 드셨죠? 나또는 청국장이 나또가 됐어요. 뭐가 다를까요? 청국장이랑 나또랑? 끓여 먹냐 생으로 먹냐? 청국장 끓여 드시죠? 나또는 생으로 드셨죠 아침에. 그 차이예요. 청국장도 물론 굉장히 고수한 식품이 맞는데 자연 발효를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어. 그래서 끓여 먹어요. 근데 나또는 바실리스 균이라고 하는 균 하나로만 배양해요. 뺏겨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래 됐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지. 풀무원에서 나또 팔아요. 이름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풀무원 나또 이름 드셔보셨어요? 실의 힘이에요. 실의 힘. 나또 먹을 때 쭉쭉 늘어나는 실이 참 귀찮게 하잖아요. 그 실의 힘이 있는 거예요. 청국장도 늘어나요. 70도 과일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못 먹고 살아요. 나또는 그대로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이 좋은 겁니다. 이 실만이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녹이는 유일한 물질. 다른 식품이나 약도 없습니다. 나또 키나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목식자에서 공중 화장실에 소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유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 그 성분으로 약을 만든 게 유로키나제예요. 갑자기 혈관이 막혔을 때 주사약입니다. 의약용. 그 키나제, 유로키나제 성분과 똑같은 효과를 내준다 해가지고 나또 실에다가 나또 키나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나 식품으로는 이 실이 유일합니다. 혈관에 쌓인 노폐물 녹이는 거예요. 이 혈관은 내가 얼마나 쌓인지는 모릅니다. 검사 안 하면 모르고 삽니다.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결국에 쌓이고 막히면은 터지거나 막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심이 불편하니까 운동원에서 살려보려고 운동 중독이에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 6시간, 7시간. 안 돌아와요. 돌이킬 수 없어요. 나또는 이 실만 모은 약으로 만든 거예요. 캡슐이고 요 캡슐 하나당 아침에 먹은 나또 팩으로는 거의 10개가 집중되어 있어요. 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알 정도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효능은 혈관 청소, 그리고 혈관 환자들이 언제 중요하면 밤에 죽습니다. 밤에 자다가. 얼마 전에 누가 더 김수미 고혈당 쇼크 돌아가셨죠. 그리고 방실이, 현미 다 자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연사 확률 4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또는 의약용으로 씁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안 먹어서 그렇지. 이 일본 사람들이 혈관에 대해서 건강한 이유가 이런 나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나또도 관절약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관절약보다 비쌉니다. 한 달에 한 10만원, 1년치 한 120. 근데 파는 사람은 한 3년에 한 번 드세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평생에 한 번만 먹으면은 이 효과가 확실하다면은 아마 여러분 혈관이 깨끗해지실 거예요. 1년 정도 딱 드시면. 그러면 그 뒤부터는 관리 잘하고 사시면 되는 거죠. 혈압약 많이들 드시죠? 혈압약이랑 같이 복용을 해요. 그러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혈압약을 조금씩 줄여봐요. 저도 원래 혈압이 높았어요. 180까지 올라가요.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혈압약 안 먹습니다. 정상보다 조금 높기는 한데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나또 키나제는 나또 먹었어요? 나또 먹었죠. 저는 한 2년치 먹었습니다. 나또 먹으면은 그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랑 나랑 보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나또가 필수입니다. 집안 내력이 있거나 내지는 지금 앓고 계시더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풀무원 나또는
평생 먹어도 안 됩니다. 효과가 3알 먹으면 하루에 30팩입니다. 30팩. 자기 전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이게 마시시면 다 드시면 되는데 이걸로는 효과를 얻어내기는 힘들죠. 압축을 해가지고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용량 싸움입니다. 용량 싸움. 그래서 낫또 먹으면 여러분들 일단 유산균은 안 먹어도 됩니다. 유산균은 안 먹어도 돼요.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캡슐을 씌웁니다. 근데 바실리스균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첫 번째 덤입니다. 덤. 그리고 혈관 건강은 기본으로. 그래서 술 좋아하시고 담배 피시고 내지는 살찌시고 아니면은 집안 내리고 이런 거는 필수. 청국장은 끓여 먹으니까는 그 성분을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청국장을 생으로 먹으면은 못 먹잖아요. 못 먹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청국장을 그대로 실이 좋은데 가루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려. 이거를 어떻게 정제를 해가지고 이 성분을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기술이 일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은 이게 하루에 30팩이라는 거예요. 30팩. 낫또로 치면은 그만큼 압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의학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낫또하고 관절약이랑 먹으면 왜 좋으냐면은 관절약의 성분이 연골, 글루코사민 그리고 그 뭡니까 콜라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드시면 제일 좋아요. 관절하고 낫또 합이 220만원. 비쌉니까? 네, 저는 다른 거는 추천 안 합니다. 낫또하고 관절은 꼭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있습니다. 야채 샐러드 하면은 샐러드 뿌려서 관광지 어디 한 군데는 그냥 요거는 제가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안 가면 지급도 원래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이 있는데 일정이 있어요. 꼭 가야 돼. 계약이 돼 있어요. 뭐가 있다고? 회사에서 여기는 일본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투어랑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요 가짜가 예약이 1시 반에 돼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건강식품이 필수인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드시죠? 우리나라에 이 건강식품계의 가장 이제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은 여에스더 이 사람이 이제 건강식품 막 만들어 팔잖아요. 이 사람 거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고 기타 가공식품이에요. 근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유량이 굉장히 낮은데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이 여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서울대 의대 박사입니다. 출신이 의대 박사예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홍해걸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이제 그런 사업이잖아요. 건강식품 사업. 이 사람이 하루에 건강식품 몇 알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50알. 50알 먹습니다. 50알. 그것만 먹어도 사람이 살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50알 먹으면은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홍역을 건강 안 좋다 했는데 15달 여기 애시더라. 먹어요. 홍행거리는 요즘에는 그 일본에서 신장암. 치매를 예방하는 제품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저기 하면서 어떻게 그게 그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은 그걸 많이 사갑니다. 신장암인데 기억력, 치매, 신장을 떼어내고 치매 예방약인데 애들이 더 많이 먹어요. 기억력 좋아지면 학생들, 엄마들이 그게 사갑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면세점은 그 한국 돈 되고 카드도 됩니다.
카드 하시면 해외 결제는 일시불이에요. 근데 한국 가서 할부로 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뭐 10만 원이야 쓰니까 건강식품 먹는 거. 근데 사. 이걸 이번 강서 여행은 저 사람들이 적자라고 11만 원씩 받아가고 그럼 가야 되겠고. 리조트하고 낫또는 한번 드셔보실까요? 혈관질환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식비 드세요. 저기 외부 식비 제가 어제 두번 옛날에 혈압 높을 때는 자고 올라니까 개운하지가 배 않더라고요. 선비 머리가 4만 6천 원 하는 그런 마인드. 11만 원 되겠죠 안 되지 현지를 사갖고 하면 보관은 냉동실에 아닙니다. 알약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보관하시면 돼요. 야또를 많이 사야 되고. 알약, 일본 알약이 작게 잘 만들어요. 이 차이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뭐 비타민 이런 거 시켜 먹으면 알약이 이만하잖아요. 목에 걸려주니까. 일본 거 조그맣게 얼마나 잘 만들어요. 간절락도 조그맣게. 우리나라 호가노는 먹으면은 약이 세거든요. 소염 진동제가. 먹으면 위가 다 버립니다. 장이 안 좋아져요, 호가노는. 그래서 호가노 사면은 위장약까지 같이 줘요. 리나 일본 약은 위도 좋아지죠. 여보 한국 부담이 없어요. 우리 언제 하냐? 기구만요. 온대요. 온대요 어저께. 어제 언제 다이어트요. 낫또는 아 여기 낫또 먹으면은 아침에 좀 달라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혈관이 좋으니까. 여기 간 거. 여러분. 면세점. 자, 가보시죠. 요 갔다가 버스로 바로 오세요.